별을 쫓는 사람들. 이이 에반스 지음. 아빠의 부상. 무서운 소리가 났고 이어서 심한 충격이 우주정을 흔들었습니다. 존은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고는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존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씩 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공기가 새어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충돌 직후 멀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지른 외마디 비명이 생각났습니다. 빨리 새어나가는 공기를 막지 못한다면. 존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공기가 새어나가는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존? 형이 소리쳤습니다. 존은 벽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둘둘 뭉쳐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존은 비상용 수리함 쪽으로 달려가 조그만 금속판을 떼어 가지고 와서 벽의 구멍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러고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아. 밖에 나가서 고쳐야겠어.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존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형이나 아버지, 어머니는 도와주러 오지 않는 걸까? 존은 서둘러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형, 도대체 왜 이래요? 잭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셨단다. 다리까지 부러지시고. 존은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 몇 해 동안 존은 키가 무척 커지기는 했지만 아직 16세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잭은 아버지가 누울 만한 곳을 만들고 구급상자에서 약을 꺼내 다친 곳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정의 조종은 서툴렀지만 형은 이런 일에는 매우 민첩했습니다. 형은 벌써 아버지의 다친 머리 상처에 약을 바르기 위해 면도까지 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존에게 말했습니다. 존, 넌 이 우주정을 조종할 수 있겠지? 얼른 되돌아가자꾸나. 어느 별에 병원이 있을까? 존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우주정의 조종법을 알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주정 조종은 땅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틀려요. 속력은 줄일 수가 있지만 방향을 바꾸려면 앞으로 이틀은 기다려야 해요. 그러자 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는 갑작스럽게 우주정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상처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존은 다시 계속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원이 있는 별은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해도 한 달은 걸려요. 벌써 지구를 떠난 지 6주일이 지났으니까요. 치료가 끝난 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존, 아버지가 다친 이유를 알았니? 예, 조그만 운석이 뚫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맞은 것 같아요. 틀림없을 거예요. 스쳐갔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굉장한 속력이니까요. 아버지는 조금 다치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공기는 새지 않는구나. 예, 제가 즉시 응급 처리는 했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제대로 고쳐야 돼요. 되도록 빨리 말이에요. 어머니는 존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몹시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우주정 밖으로 나갈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존. 밧줄을 단단히 매고. 괜찮아요. 벌써 여러 번 밖에 나갔잖아요. 존은 그때까지 여러 번 우주정 밖으로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보면 밖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새까만 우주에 몇십만이나 되는 헤아릴 수도 없는 빛의 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점은 모두가 커다란 태양인 것입니다. 더 멀리에는 몇십억이라는 태양이 모여진 성운이 가로질러 있고 주위의 은하수까지 우리들의 은하계의 우주보다 큰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있는 것입니다. 은하수 중에서도 큰 태양은 아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노푸스, 리켈, 데네브, 베텔규스, 안타레스 등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위치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별을 바라보던 것을 그만두고 존은 천천히 선체를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는 8m, 그리고는 1m가량 문 쪽으로 다가서면 되는 거지? 존은 자석 구두를 조심스레 옮기면서 다가갔습니다. 몇 천만의 별빛으로 주위는 무척 밝았습니다. 존은 운석이 부딪힌 곳을 발견하여 벨트의 주머니에서 액화 금속을 뿌리는 도구를 꺼내 그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구멍을 메우고 존은 작은 가스 버너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온도가 0도에 가깝기 때문에 금속은 불이 닿자 곧 빛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일을 마치고 선 내로 돌아왔지만 나갈 때 도와주었던 형 잭은 문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지 않으면 약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 일과 약이 무엇 때문에 효력이 나는가에 대해 조사하는 일만을 좋아합니다. 서둘러서 방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어머니와 잭은 말없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때요? 마찬가지지 뭐. 형 어때? 괜찮으실까? 회복이 생각보다 늦으실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존은 재빨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 우주정을 운전하며 항로 계산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나? 목적지에 닿게 되면 도대체 누가 착륙을 시켜야 하지? 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죽으면 싫어요. 존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테드 가버는 우주 개척자였습니다. 최초로 지구의 우주선이 항성 시리우스에 갔을 때 아버지는 그 우주선의 사관으로 탔던 것입니다. 그 후 우주여행은 점점 더 성행했습니다. 지금은 3주간의 휴가만 있으면 1,000 크레딧으로 달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의 휴가면 4,000 크레딧으로
화성이나 금성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시리우스나 베가의 행성이라도 정기 여객 우주선이 다니고 있으므로 요즘에는 지구의 식민지가 된 많은 혹성에 우주선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드 가버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한 별에는 가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혹성을 조사하여 지구를 위해 쓸모있는 금속 또는 방사성 자원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의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우주에서 일해왔으며 겨우 작은 우주정 하나를 사서 가족과 함께 우주 탐험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이 타고 있는 우주정은 인류가 아직까지 날아본 적이 없는 곳을 날고 있었습니다. 쓸모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좋지? 존은 또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로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 조금 전에도 곧 되돌아가자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그 면에서는 형 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형이니까 아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우주선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저는 우주선의 기계를 만지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의 별로 갈 수 있는 항로를 정할 수 있는 방법, 즉 항행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나 수학이 어려운지 일생을 걸려도 다 알지 못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으니? 아빠가 이렇게 되시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존은 갑자기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힘으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신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것을... 이번에는 잭 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잭, 네 의견도 듣자꾸나. 가냘픈 몸을 가진 잭은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구로 되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말하는 잭의 눈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18살인데도 잭은 어린아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린 죽을지도 모르는걸요. 존은 놀란 얼굴로 형 잭을 쳐다보았습니다. 힘을 내, 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존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와 잭이 눈이 둥그레져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우주정은 자동이고 지금 속력을 줄이고 있는 중이니까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매우 중요한 여행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 중지한다면 아버진 실망하실 거예요. 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잭이 물었습니다. 알고 말고 아버지가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빠가 나으실 때까지 둘이 의논해서 뭐든 결정하도록 해. 난 지금부터 뭔가 먹을 것을 만들어야겠다.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져서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젯밤 3번 정도 의식을 찾으셨단다. 그렇지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또 잠드셨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존은 잭과 함께 조종실로 가서 조종실의 여러 가지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항성까지 얼마만큼 가면 닿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 항성과 주위의 행성들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운석과 충돌할 위험이 없느냐고 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석이라는 것은 행성의 근처에만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항성계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운석에 맞는 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존은 잭에게 자세히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존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둥근 돌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발견했어. 잭은 그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돌이 이 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우주정의 속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망정이지. 보통 속도대였으면 아버지에게는 정통으로 불행이 닥쳤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지? 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잭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존에게 물어왔습니다. 우리들이 향하고 있는 항성에는 행성이 4개나 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2개나 3개, 아니 4개는 지구와 같아서 인간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성을 조사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부는 다음 여행을 허락하지 않을 터여서 아버지는 이 우주정과 우주여행에 돈을 모조리 투자했던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도착하는데도 2일 이상이 걸리는데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존은 잭에게 설명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괜찮을까? 글쎄, 심한 상처는 아니지만 다리에 깁스붕대도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존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신다면 지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더 무서운 일은 슬릭 복원이 자신들이 와 있는 이 근처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지구를 떠날 때 들었던 사실입니다. 슬릭 복원은 유명한 우주 해적입니다. 슬릭 복원이 앞질러 가면 큰일입니다. 존, 이 우주정을 착륙시킬 수 있겠니? 어젯밤부터 수면 학습기를 사용하여 공부하고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워가면서 착륙한 일도 있었으니까 형이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잭은 말없이 한동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얼굴을 들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힘을 내는 거다! 형과 동생은 굳게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침착하게 기운을 내야 한다며 잭은 평소 똑똑했던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